안녕하세요.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상담 신청을 하는 우리 학생들의 질문을 봐도 그렇고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 상당히 많은데요.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들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에 진로 결정을 하고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 그리고 진로는 정했지만 입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학생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014 수시 정복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청원여고 연구부장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네, 오늘도 2014 입시에서 합격의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그리고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시죠. 오종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최고의 선생님들께 도움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또 미리 받고 있는데요. 제작진과 수험생 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한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자연계 고3 여학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도 이제 슬슬 좀 마음이 불안해지시기도 하고 힘드실 것도 같은데 입시와 관련해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네, 저희 아이가 내신은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부족한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모의고사 성적도 의대를 진학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과연 의대를 희망은 하고 있지만 진학이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한 성적이라면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의대를 지망하기를 원하는 학생인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1.5, 영어 1.5, 수학이 1.259, 과학이 좀 떨어집니다. 1.75고요. 국영수관은 1.59, 전 과목은 1.4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수능 성적인데요. 국어는 1등급, 수학도 1등급인데 잘 보시면은 백분위 컷에 걸려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과목은 2등급, 3등급. 그래서 전체 등급 합 평균은 1.88등급 정도. 내신이 조금 수능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비교과 활동입니다. 예, 비교과는 이제 1학년 2학기 학급 반장을 했고요. 또 2학년에 와서도 반장한 경험이 있고요. 또 특수학교 봉사활동반에서 활동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병원에서 업무 보조라든지 환자 돌보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됐습니다. 수상 경력도 꽤 많이 있습니다. 주요 수상 경력은요, 수학경시대 동상, 그 다음에 표창장 받은 부분이 있고요. 2012년 2학년 때는 이제 과학경시대라든지 수학경시대, 또 수련활동 소감문대에서 상을 받았고, 총 24건의 수상 자료가 있습니다. 희망대학은 우선 1지망이요. 서울대 의예과 지역균형 선발이고요. 그 다음에 2지망은 순천향대 의예과 글로컬 리더 전형, 3지망은 원광대 치의예과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대로 지금 내신보다는 수능 성적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어머님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선생님? 예, 우선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내신 성적을 잘 살리고 또 이제 수시 모집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요. 일단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지원한다고 가정하고서 교과 성적에서 의학과하고
연관성 있는 수학하고 과학 과목의 변화 양상을 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죠. 역시 이제 보시면은요,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2등급에서 2학기 때 1등급으로 올라갔다가 2학년 1학기 때 조금 떨어졌습니다. 3등급으로.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다시 1등급으로 올라간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학 과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이었다가 2학기 때 2등급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등급으로 복귀하는 그런 어떤 그 굴곡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의 그 성적은 현재 2학년 2학기 현재 수학, 과학 두 과목 모두 1등급을 현재 찍고 있다 하는 점은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비교과 활동은 우리 학생의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제가 이제 분석을 쭉 해봤는데요. 아마도 이제 원래 진로가 이렇게 미리 결정이 돼 있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학교생활 기록부도 비교적 잘 정리가 돼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평가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로 활동 같은 경우인데요. 전공 적합성에서 상당히 진로에 대한 일관성이 있고요. 또 관련된 분야에 대한 개척 의지가 상당히 적절하게 잘 기록이 돼 있었다 해서 이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학, 과학 과목이 상당히 평가가 우수하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고요. 동아리 활동은 본인이 이제 진로하고 연관된 쪽에서 이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뭔가 조금 임팩트 있는 그런 활동, 예를 들면은 의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쪽에 그 자료가 좀 부족했다라는 거, 요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 경력은 뭐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봉사 활동은 병원에서 이 환자를 돌본다든지 이런 쪽의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높게 평가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높게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의 인성이라든지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목별로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만 읽어봐도 우리 학생의 어떤 진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잘 돼 있었다 해서 이렇게 제가 높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분석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 딱 이제 아쉬운 건 이제 한 방이 없다라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 의대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의전원 폐지로 인해서 학부 인원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이제 지금 우리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주 그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제 그 의학 전문 대학원, 의전원, 치의학 전문 대학원, 치전원, 이 의전원하고 치전원이 이제 계속해서 그 의대하고 치대로 다시 이제 전환이 됩니다. 복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살펴보시면요. 2015학년도부터요, 의대 10개 학교, 지금 고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10개 학교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다시 의학과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대는 연세대 한 학교고요. 그러면은 의예과가 원래 대개 이제 2년간의 기간이 되는데, 그 기간까지 합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이 대학원 출신을 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2년 전에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부터, 즉 다시 말하자면 2012년 고3 학생들서부터 이 증가된 인원, 넘어온 인원을 선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17학년도에 역시 이제 의대 11개 학교, 가톨릭대, 경북대, 경상대 이렇게 포함한 11개 학교고, 치대, 경북대, 경희대, 전북대 이런 4개 대학의 그 전문대학이 의전원과 치전원이 다시 의대와 치대로 복귀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2014년도 이제 고3 학생들이 되겠죠. 네. 이 학생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의대하고 치대하고 그 선발 인원이 이제 늘어나긴 했단 말이죠. 작년도부터. 근데 여기에 무슨 변수가 있느냐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이 의전원이나 치전원을 가서 다양한 학과를 통해서 그 의학과라든지 이제 치의학과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막히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대하고 치대의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제 그 이쪽의 학생들이 언어 영역이죠. 과거에 이 언어 영역 쪽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A형하고 B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A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시 모집의 그 지방 의대라도 이렇게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수능이 만점에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재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뭔가 결정을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워낙 의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그 의대의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제 먼저 그 서울대 의대를 직윤형으로 이제 희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내신 성적의 어떤 학교 내에서의 위치를 본다라면은 직윤형으로 추천받을 확률은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반 전형 쪽인데, 일반 전형 쪽이라 하더라도 거의 서울대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퍼펙트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지금 부족한 내신 성적이다. 그렇게 보면 이제 3학년 1학기 물론 내신이 있긴 하지만은 뭐 거기에서 전체 다 올 1등급을 받는다 고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또 이제 비중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6개 전형 중에 일단 상향으로 한번 일반 전형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의예과 글로컬 리더 전형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형은 사실은 그 대전 충남 지역의 그 학생들에 해당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형을 바꿔서 피닉스 전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면접도 들어가고 내신 성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 최저 학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수능 성적에서 영어하고 과학 쪽의 수능 성적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 최저가 상당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인데요. 이 우리 학생이 소속돼 있는 쪽이 지금 전남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3명을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극소수 인원인데 학생부 성적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최저 학력도 있기 때문에 최저 학력도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세 학교 전부 다 상향으로 지금 제가 분석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워낙 의대가 조밀한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단언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전형이 있다면 어떤 대학들이 좀 유리할까요? 예, 역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 학생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대학은 몇 개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요. 우선 원광대 의예과인데요. 1단계가 학생부 2배수로 이제 그 선발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지원 가능 성적은 1.1 정도로 보는데요. 우리 학생이 좀 부족하지요. 그러나 이제 1학기 성적을 아주 퍼펙트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한도 내에서 2배수 안에 혹시 들어간다라면은 면접의 비중이 20%인데 이게 상당히 그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우리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해온 걸 보면은요 아마 면접에서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체제인데 체제는 현재는 국어, 영어, 수학 요 등급하고 5 이내에 지금 충족되기 때문에 한번 가능성을 갖고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요. 예, 건양대 의학과입니다. 이 건양대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를 조금 더 이제, 늘려서 3배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면접은 전공 능력하고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약간 이제 학생부 성적은 조금 여유는 있는데 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이 여기에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 학력도 이제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지만 어쨌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한림대 의예과인데요.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 사정관 전형인데요, 전형적인.
10배수를 뽑아요. 1단계에서.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통과할 가능성은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2단계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2단계 면접이요. 이 MMI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인성, 의사로서의 그 가치관이나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학생의 강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도 내신 성적이 높긴 하지만은 체제 학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과학 성적 향상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머니 지금 듣고 계시죠? 네네. 예,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의대에 진학하는 것도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학생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명공학 쪽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융합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한다라면은 학생이 서울권의 상위권 대학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굳이 꼭 의대만 이 6개를 다 넣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한 2개 정도는 이렇게 생명과학 쪽에도 한번 네. 지원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간략하게나마 앞서 어머니께서 입학사정관 전형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의대 진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괜찮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좀 이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상당히 내신 성적의 비중이 네.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서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3학년 1학기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올려주시고 예. 아까 제가 말씀했던 의대 외의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잘 이해하셨죠? 네. 네,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따님이랑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좋은 전략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의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는 스펙을 쌓기보다는 현재까지 활동했던 것을 좀 정리를 잘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을 최선을 다해서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대의 정시는 전국의 상위 0.5% 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수시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능 성적도 수시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네, 원광대 의예과를 일반 전형으로, 건양대 의학과를 일반 학생 전형으로, 그리고 한림대 의예과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대1로 맞춤 상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공무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아, 국제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좋습니다. 요즘에 입시와 관련해서 궁금증도 많고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제가 입학사정관제로 국제학과 가려고 하는데 외부 활동이 전혀 없고 교내 활동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제 스펙이 입학사정관제 국제학과랑 연관성이 있는지와 교회 스펙이 없는데도 경쟁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활동 등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학생이 이제 먼저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외국가가 1, 2학년 평균 등급이요. 2.1등급 나왔고요. 수학이 3.3, 영어 1.9, 사회 1.6에서 국수영사 4개 교과 기준으로 평균 2.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모의 수능 성적인데요. 국어 B형이 6등급, 수학 A형 3등급, 영어 B형 3등급, 사회탐구엔 사회문화 동아시아사를 선택해서 1, 3등급 받아서요. 4개 영역 기준으로 평균 3.5등급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이제 비교과 활동일까요? 교내 활동으로는 이제 1학년 때 과학 탐구 토론반 활동을 했고요. 2학년 때는 이제 토론반 역시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이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도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전일제 봉사활동으로서 봉사기관도 방문했습니다. 학생이 이제 수상 경력 상당히 다양한데요. 2011년에는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수상을 수상했고, 영어 의사소통 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2012년에도 그린 마일리지 우수학생,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 우수상, 여기 이제 기대되지 않은 것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요, 1지망으로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이제 건국대 국제학부를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3지망은 동국대 국제통상학 전공을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으로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말대로 학교 생활을 충실히 아주 열심히 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예, 학생의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1학년 때 주요과 평균 등급이 2.7등급에서 2학년 때 1.7등급으로 평균 1등급 이렇게 대폭 상승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추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이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할 때는 교과 성적의 그 성적 추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모의 수능 성적이 이제 앞에서 봤듯이 3.5등급 정도 나왔는데 아마 이 성적으로 정시로 지원했을 때는 아마 서울소재대학이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교과 성적이 이에 비해서 많이 우수하기 때문에 아마 학생의 전형할 때는 이미 알고 있듯이 수시 전형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부 중심 전형 또는 이제 학생이 여러 가지 교과 수상 실적이 많다 보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학생은 수시 중에서도 또 학생부 중심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이 이제 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방향을 어디에 두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예, 지금 아마 학생이 여느 학생하고 다르게 교회보다는 교내 어떤 활동 실적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생이 약간 이제 걱정했듯이 외부 스펙이 없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텐데, 의외로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교내 어떤 학업의 충실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능 성적에 크게 기대를 못할 상황에서는 일단 요번 고3 2학기 내신이죠. 그걸 상당히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학생이 이제 지원하고 있는 학과가 이제 국제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 영어 교과를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교과까지 신경을 쓴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아마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나름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팁을 좀 말씀드리면은 학생들이 많이 걱정을 하긴 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 사회 중심으로 자기 글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마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이 아마 어느 정도 앞에서 3개 대학 정도 설정이 됐는데 그 대학 하나하나마다 지원학과의 어떤 인재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확한 걸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상 실적도 많이 나오고 활동도 많이 있는데, 또 지망하는 학과와 맞추어서 좀 더 그것이 의미 있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어떤 글을 작성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 약간 우려되는 사항은, 학생이 이제 사정관 전형으로 이게 지원해서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혹시 이게 또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지막까지라도 수능 모의고사 성적 관리하는 데는 역시 철저하게 또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잘 듣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시립대와 건국대 그리고 동국대입니다. 앞서 학교의 인재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형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 학교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부터 화면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인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서 국제관계학과 12명을 이제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 이제 서류로서 2배수 선발하는데, 그 서류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일기서가 들어간다는 거 참고해드리고요. 2단계 전공적성 평가 100% 뽑습니다. 올해 이제 서울시립대가 이제 전형 방법이 많이 바뀌어왔고요. 이게 사정관 전형을 이렇게 전형하는 방법은 올해 좀 새롭게 또 개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전공적성 평가를 할 때는 수행평가 등 종합 역량을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인데요. 정치대학에서 20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는 서류 100%로 1.6배수 선발하고, 2단계는 면접 100% 전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이제 국제대학은 저희가 살펴본 관계로는 국제화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외국어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동국대는 이제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인데 일종의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국제통상학과에서 5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학생부 60에서 서류 40에 5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이제 면접과 합산해서 선발하는데 이전에서 수능 취재 기준은 없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 성적이 지금 상승 곡선에 있고 지금 비교과 활동도 많기 때문에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럼 6장이 이제 수시를 지원해야 될 텐데, 그럼 3장은 이제 희망하는 걸 넣는다면 나머지 3장은 어느 대학을 넣는 것이 좋을까요? 예, 지금 학생이 이제 원하는 대학이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였기 때문에 그와 좀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대학에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그와 경쟁하는 대학들 가운데서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어떤 것을 전형하는지를 알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하나 찾아본 전형은 경희대학교 네오스레슨 전형인데요. 한번 화면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형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전형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국제학과에서 20명을 뽑는데요. 아마 학생이 원하는 이제 그 국제공무원을 원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경희대 국제학과가 상당히 그런 쪽으로는 많은 것을 이렇게 흡족하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나름대로의 그 네트워크도 강하고, 또 경희대 설립자분께서 상당히 이쪽 분야에 나름대로의 그 투자된 게 또 많고, 일종의 경희대에서 또 많은 이벤트도 열리는 게 유엔 총회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이 아마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은 이제 1단계 서류 3배수로 전형하고요. 2단계는 1단계 60하고 면접 40%인데 수능 취업 기준은 없고요. 역시 이제 이 서류 전형에서 중요한 부분은 학생부 교과성도 중요하고 또 수장 실적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조금 이제 그 선발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이제 리더십 봉사인재, 국제인재 등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학생은 아마 리더십 봉사인재 정도로 아마 지원 자격이 될 것 같고요. 서류 평가하는 기준은 첫 번째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과연 그 전공에 대해서 학생이 얼마만큼 관심과 열정을 보이고 있는지, 또는 거기에 맞는 학업 정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다음 자기주도성, 경험 다양성, 발전 가능성인데, 이런 4가지 측면들이 좀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또 이제 평가 항목을 좀 볼까요? 리더십, 봉사정신 등등이 있는데, 이 한 10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이 이제 이 상중하 평가 받을 때 상이라는 평가를 보통 한 7개에서 8개 이상 정도 받는다고 하면 좀 더 이제 그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대학들도 좀 살펴볼까요? 예. 또 하나 살펴본 대학이 이제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가 있는데, 먼저 숭실대학교를 먼저 보겠습니다. SSU 미래인재 전형이 숭실대에서 전형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학생이 원하는 이제 과하고 유사한 과가 글로벌 통상학과가 있고요. 이 전형은 이제 서류 100%는 아예 우수 학생들은 아예 이 전형으로 모집인원 20%는 아예 한 명이겠죠, 그죠? 서류만 평가하고 나머지 4명 정도는 이제 1당 60하고 면접을 통해서 또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주대 AC 전형인데, 이게 이제 아주대 대표적인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 되고요. 사회과학대에서 3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에서 3배수, 면접 합사해서 전형하고 있는데, 아마 아주대에서는 이제 아주 AC 전형을 통해서 상당히 다이나믹한 학생들 선발할 때 이걸 통해서 뽑고 있다는 점도 참고드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원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이 원하는 대학 외에 또 다른 대학들도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앞서 교내 활동 위주로 한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지만, 이걸 좀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는 그런 작업이 있다면 그렇게 가치가 없는 활동은 아니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잘 이해했어요. 네, 서류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성적도 2학년에서 1학년에서 2학년 갈 때 올라간 것처럼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자세하게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국제공무원이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성적보다는 내신과 비교과 활동이 좋으니까요. 학생부 중심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중심 전형을 대비하기 위한 고3 내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비해서 자기소개서 준비를 미리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다른 과목에 비해 양호한 수학 A형과 사탐을 2등급 이내로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본인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요, 진학 전부가 추천한 3개의 대학을 더 추천할 수가 있겠는데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국제학과를, 그리고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으로, 그리고 아주대 아주 에이스 전형을 추천합니다. 새학기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곧 있을 첫 모의고사를 앞두고
긴장된 마음으로 수험 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모의고사를 정리하는 자신의 학습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나선 오늘 공식 노트의 주인공. 얼마 남지 않은 3월 모의고사 잘 준비하고 계세요? 첫 모의고사를 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첫 모의고사를 정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지금부터 효율적인 오답노트 정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경민 군의 과목별 오답노트 정리 비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자신만의 노트 정리 비결을 알려주겠다는 경민 군. 바쁘게 모의고사 시험지를 출력 중인데요. 국어와 영어 과목의 경우 모의고사를 친 후 새롭게 문제지를 다시 뽑아 틀린 문제를 노트에 붙이면 오답노트 1차 완성. 그리고 스스로 정답에 다다를 때까지 넉넉히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었다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48번 문항을 답항을 2번을 해서 틀렸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그대로 오려서 오답노트를 하게 되면 제가 2번이 답이라고 했던 흔적이 남기 때문에 2번을 빼고 답을 생각하게 돼요. 즉 온전히 자기 힘으로 풀었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뽑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풀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답노트를 만들었을 때 경민 군이 가장 효과를 얻었다는 과목은 다름 아닌 수학. 틀린 수학 문제의 경우 노트에 붙여두고 다시 풀어보면서 풀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했다는데요. 이때 최대한 해설지를 멀리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학은 해설지를 보고 그대로 베껴 쓴다고 오답노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은 그저 베껴 쓰는 것일 뿐이지 자기가 스스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다시 못 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자신이 풀어보고 그 풀이법에 대해서 해설지를 참고 용도로 하는 게 좋아요. 단순히 문제를 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유형의 문제에 약한지 기본적인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체크했다는 경민 군. 부족한 부분은 가지고 있는 기본서로 돌아가 반드시 복습하고 보충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수리형의 오답노트를 하다가 틀린 답에 대한 해설을 쓰는데 잘 몰라서 풀이법을 봤다. 근데 풀이법을 봤는데도 이 개념은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이 기본 개념에 관한 페이지를 찾아서 문제 표시를 해두면은 나중에 뭐 이 문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봤을 때도 그 해당 교재 부분을 찾으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수월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마지막으로 경민 군의 탐구 영역 노트 정리 노하우는 통합형 노트 만들기. 연계된 과목을 공부할 때 유사한 개념을 다루는 문제는 함께 정리했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탐을 경제와 경제지를 선택했었는데요. 서로 좀 배우는 건 다를 수 있겠지만 경제의 관념을 경제지에다 가져다 쓰면은 좀 더 문제를 이해하기 쉽고 좀 더 잘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비슷하게 뭐 다른 사탐 과목들도 비슷한 것끼리 연계해서 오답노트를 만든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예쁜 노트를 만들기보다 입시에 보탬이 되는 효율적인 오답노트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다는 경민 군. 오답노트는 일단 일주일 이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오답노트를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타 공부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자신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학생이라면 오히려 그 가장 기초적인 걸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오답노트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학생들은 가장 핵심 정리부터 좀 이해를 하고 오답노트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모의고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오답에 좌절하기보다 정답에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명지대학교에 합격한 고경민 군. 지금까지 제 비법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학기라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수능 때까지 자기 페이스 유지하면서 공부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화이팅! 오답을 두려워하기보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꾸준한 반복 학습과 효율적인 정리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킨 고경민 군의 공식 노트였습니다. 고경민 군의 과목별 오답노트 정리 비법. 하나, 국어와 영어 과목의 경우 문제지를 다시 출력해 처음부터 새롭게 풀어보기. 둘, 해설지 없이 틀린 수학 문제 풀어보고 기본 개념 짚고 넘어가기. 셋, 유사한 탐구 과목의 문제의 경우 통합형 노트 만들기.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1대1 맞춤 상담 세 번째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건축가가 꿈인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건축가의 꿈 좋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요즘 고민 많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비교과 활동 쪽에서 좀 약한데 입학사정관 전형을 쓸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에 역시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교과는 4.25, 영어, 수학 4고요. 과학은 4.4입니다. 그래서 국영수가 4.14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의 모의수능 성적은요. 등급만 보냈고 100분위는 보내지 않아서 조금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전 교과목의 성적이 4등급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입니다. 예, 비교과 활동 이제 축구 동아리에서도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비평 동아리 활동도 했고요. 교회 활동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건축공사 현장에도 좀 살펴봤고요. 또 박람회도 가서 관람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수상 경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포트폴리오 경진대 장려상이요, 창의과제 발표대 장려상 같은 그런 몇 가지 수상 자료가 있습니다. 예. 네. 희망대학은 홍익대 건축학부요, 홍익미래인재 전형이고요, 인하대 건축학부 창의재능 우수자 전형이고, 국민대 건축학부 국민프론티어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도 역시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학생의 성적, 선생님 어떻게 좀 입학사정관 전형이 유리할까요? 예, 역시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교과 성적인데, 그 건축학과하고 연관되는 과목이 이제 수학하고 과학 과목이라고 볼 때 수학하고 과학 과목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오는지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요, 1학년 1학기 때 5등급이었죠. 그래서 2학기, 또 2학년 1학기 3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2학기 때 하락한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과목도요, 약간 이제 한 등급 정도 향상이 되다가 역시 이제 2학년 2학기에 와서 하락한 그런 케이스가 돼서 전반적으로 그 표의 흐름은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역시 이제 3학년 1학기에 조금 더 이거보다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그런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은 선생님은 또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비교과 활동 우리 학생의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제가 꼼꼼히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면은요, 이제 전공 접학성과 관련돼서요, 진로 관련돼서 이제 다양한 부분에 방문은 했지만은 그 방문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들은 살펴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좀 아쉬웠고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많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데 많은 교과가 이제 기록이 돼 있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상당히 이제 스포츠 쪽을 좋아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와의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봤고요. 네. 그다음에 수상 경력은 수학과학 수상자료 쪽이 좀 부족하다 하는 쪽에서 이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개인 봉사 활동이 상당히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2학년 1학기까지만 기록이 돼 있는데 2학년 때는 6시간만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물론 그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진로 관련 독서 활동도 조금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학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평가를 드린다라면은 네. 비교과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좀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말씀 선생님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내신과 수시, 정시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전략을 짜는 것이 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 지금 이제 분석을 해봤듯이요. 교과 성적의 비중이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약간 이제 교과 성적이 낮긴 하지요. 그래서 학생한테 이제 이런 목표점을 제가 제시하고 싶어요. 교과 성적은 일단은 3학년 1학기 내신은요,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3점대까지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경우에는 비교과 지금 봤지만요, 경쟁력이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면은 오히려 다른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서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대학별 고사 쪽에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신 4등급 때에 이제 모의고사 4등급이라면은 대학별 고사 쪽에서 논술은 쉽지 않고 전공 적성 쪽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전공 적성 쪽에 좀 집중을 해주되 다만 지금
지금 이제 수능 성적이 4등급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수능에 집중을 해서 정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전략 하에서 네. 전공 적성을 하되 전공 적성이 요즘 최근에 이제 수능하고 이제 같이 맥을 그렇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같이 준비한다는 쪽에서 그쪽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입학사정관 전형보다는 대학별 고사 중에서 특히 전공 적성의 중심의 대학을 좀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예, 좋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제가 가능하면은 어떤 실리가 높은 쪽, 말하자면 건축학과를 가되 취업 쪽이 상당히 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한국기술교대 천안에 있습니다. 건축공학부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적성의 비중이 꽤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학생부도 들어가긴 하지만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성적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되고요.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영역 등급 합의 7 이내니까요.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요건 이제 맞추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 대학의 취업률이 전국 2위로 상당히 높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지간한 서울권 대학보다도 상당히 좀 내실 있는 그런 대학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두 번째 대학은요, 한국산업기술대 산업디자인 전공인데 여기는 건축학부가 없어요. 그래서 연관된 부분을 찾다 보니까 산업디자인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건축 쪽에 관심이 있다면 디자인 학부 쪽에도 우리 학생이 좀 적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전공 적성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요. 80%죠. 네. 그 다음에 학생부 등급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얼마든지 그 적성으로 다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또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요, 가천대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도 이제 전공 적성 고사의 비중이 70%가 되겠습니다. 체제가 없고요. 여기는 이제 전년도 합격자의 대부분이 내신이 3.8 정도지만요, 사실은 5.0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의 수능 형태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 쪽에서 병행해 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내신 한 등급이 적성 0한 문항도 안 되는 0.6문항 가지고 극복이 되기 때문에 아하. 적성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경기대 같은 경우 건축학과거든요. 적성 70%인데요. 여기도 이제 적성의 비중은 조금 낮습니다. 여기서는 내신 한 등급하고 적성 1.7점이니까 가천대보다는 좀 낮지만은 그렇더라도 적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이 대학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입학사정관 전형은 조금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는 분석을 해주시면서 적성검사 유형으로 대학들까지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눈높이를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그럼 전공 적성 공부를 네. 지금부터 해야 되나요? 네, 선생님. 예, 제가 판단할 때는요, 전공 적성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결정이 됐다라면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전공 적성이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꾸준히 준비한 학생들이 꼭 성과를 얻는 겁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 몇 달간 이렇게 준비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걸 못 봤습니다. 단 지금 이제 3학년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어떤 대학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해 나간다라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앞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같이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선생님 말씀 큰 도움이 됐지요? 네. 네,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건축과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교과적인 능력이 우선적으로 좀 준비를 돼야 되기 때문에요. 내신은 주요 교과, 국영수사과를 3등급, 그리고 수능은 2등급대를 목표로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보다는 대학별고사, 특히 적성검사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적성고사 위주의 전형이고요.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 그리고 가천대, 그리고 경기대 일반 전형의 건축학과를,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 일반 전형의 산업디자인 전공을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수시 상담 모두 마쳐봤는데요. 소중한 조언 해주셨습니다.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오종훈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는 이 선택형 수능 시험이 처음 치러지게 되면서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고민하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정보를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2014 대학 입시 정보설명회를 또 개최를 합니다. 오는 3월 30일 토요일 그리고 오는 4월 6일 토요일에 각각 서울시청과 노원구민회관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최고의 양질의 교육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목요일 이 시간은 예체능 학생들을 위한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내일은 특히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심도 깊은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